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나온 몇몇 여론조사 때문에 안철수 측이 기고만장해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흐름을 보면 이렇습니다. 안철수의 지지율이 급상승해서 10 내지 15% 사이에 머물고 있습니다. 갤럽 조사에서는 15%를 찍었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후보와의 후보 단일화 문제, 안철수로 후보 단일화를 해야 한다가 많은 그런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만 꽤 큰 차이로 그런 여론조사가 있었고,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안철수로 후보 단일화가 됐을 때 안철수가 이재명을 5%포인트 차로 누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여론조사에서 만약에 윤석열로 후보 단일화가 되면 5%포인트 차로 이재명이가 승리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흐름이 만약에 바뀌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면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이 흐름이 바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안철수의 지지율이 머지않아 한 자릿수로 떨어질 것이다. 또 캠프의 다른 관계자들은 자, 이제 원팀이 됐고 선대위도 해체하고 새로운 기분으로 출발을 했으니, 그리고 59초 공약이라든가 발빠르게 2030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정책 공약 승부수를 던지고 있으니 이런 것이 먹힌다면 안철수에게 갔던 윤석열의 표가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만약에 이런 흐름이 바뀌지 않는다면, 아니 현재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도 안철수 측에서는 몇 가지 장담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첫째, 후보 단일화는 없다. 후보 단일화라는 것, 특히 공동정권 운운하는 것은 안철수가 생각하는 어떤 정치의 가치에 맞지 않는다. 공동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각제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대통령 책임제에서 공동정권이 무슨 말이냐, 이런 말을 내놓고 있습니다. 안철수는 완주한다. 안철수는 정권을 잡기 위해서 출마를 했다. 이런 식의 얘기도 던져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후보 단일화 협상에서 안철수 측이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만약에 협상이 벌어지면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안철수는 윤석열 후보를 압박할 것입니다. 봐라, 나로 후보 단일화가 되어야 된다는 여론이 더 많지 않느냐. 봐라, 내가 단일화 후보가 돼야 이재명을 꺾을 수 있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해서 만약에 공동정권 협상을 하게 되면 엄청난 지분을 요구하고 나설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단일화 방식도 여론조사를 하자, 이런 식으로 치고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안철수 측에서 이렇게 기고만장하게 얘기를 하고, 자, 이런 것들이 사실상 왜 안철수가 후보 단일화에 나서야 되느냐, 그 본질과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안철수에게 후보 단일화라고 하는 것은 권력을 잡기 위한 일종의 정치 술수도 돼서는 안 되고, 내가 후보 단일화에 키를 쥐고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갑질 권력 행사가 되어서도 안 되고, 안철수가 2011년 국민 앞에 선보인 이래로 약 10년에 걸쳐서 국민에게, 그리고 대한민국의 역사에 저지른 죄과를 갚는 속죄의 길이 되어야 된다. 첫 번째 죄과 1번, 2011년 대중의 인기를 한몸에 받고 있던 그런 상황에서 느닷없이 박원순에게 서울시장을 양보를 해서 박원순 패거리들이 서울시를 완전히 좌파에 소굴이어
좌파의 물주로 만들어 버리는데 커다란 기여를 했습니다. 두 번째,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비록 문재인이 실패했지만 문재인의 손을 들어주고 후보 단일화를 했던 것. 자, 그리고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총선 때 갈라져 나왔습니다만 총선을 앞두고 그 과정에서 문재인 세력과 정당을 합쳐서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것을 만들었던 것. 새정치라고 하는 국민들이 갈망하는 어떤 새로운 정치의 가치, 시대의 변화, 시대의 흐름, 시대 정신, 이런 것을 느닷없이 우파가 아니라 좌파 문재인 세력에게 헌납을 했었던 사실. 자, 그리고 2016년 총선 때 갈라져서 국민의당을 만들어서 이 호남을 싹쓸이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 당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당 내분을 방치하고 방관을 해서 호남 세력을, 호남 유권자들을 다시 문재인 세력에게 다시 돌아가게 만든 것, 이런 죄과도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안철수는 그에게 보내지는 어떤 국민의 지지에 답지 않게 너무나 이념적으로 약합니다. 이념적인 뿌리가 흔들리고 그가 도대체 어떤 이념을 가지고 있는가. 한때는 경제는 진보요, 안보는 보수다, 이런 말도 했지만 안철수의 정체성을 종잡을 수 없다. 그가 무슨 색깔인지 모르겠다. 제가 안철수에게 묻습니다. 안철수 당신은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공약이라든가 조국 근대화 사업에 아주 특혜를 본 인물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1971년에 만들었던 카이스트의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의 석좌 교수를 지냈고, 자,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었던 포스코의 이사회 의장이라고 하는 중책을 맡았습니다. 그는 카이스트의 교수라든가 포스코의 이사회 의장을 맡음으로써 박정희 대통령식의 국가 노선, 우파의 국가 노선이 이 나라의 발전에 어떻게 필수적으로 기여를 했는가. 이것을 좌파 문재인 정권이라든가 좌파 노무현 정권이 이것을 어떻게 망쳤는가를 현장에서 생생히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념적인 줏대가 약해서 그동안 좌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정체성이 실종된 모습을 보여준 것도 국민에게 죄과의 하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죄과를 속죄해서 우파의 국가 정상화에 기여하는 것, 이것이 안철수의 후보 단일화가 되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